안녕하세요. 너도반스입니다. 지난 3월 첫째 주, 둘째 주에 13기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서면과 대면 평가가 있었는데요.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그 어려움을 뚫고 준비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하는 많은 예비 창업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변화된 사업 목적에 맞추어 다음에는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영상처럼 이렇게 작성하세요 말하기보다는 심사 활동 후 안타까운 것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누군가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심사를 혼자 보는 것이 아니기에 다소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하게 보는 부분이 많기에 말씀드립니다. 심사 및 멘토링을 하다 보니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이상한가요? 어떤가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잘못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고 비슷한 아이템들이 많고 경쟁을 하다 보니 여러분보다 항목별로 조금 더 준비한 예비 창업자들이 점수를 달리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이템이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면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 지원으로 창업 성공률 및 창업 후 생존을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온오프라인 창업 환경을 고려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트랙으로 운영을 하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류 검토하면서 왜 온라인 트랙으로 지원한 건지 오프라인 트랙으로 지원한 건지 그리고 창업 준비가 된 것이 맞는지 모호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트랙보다 오프라인 트랙의 선발을 더 많이 함에도 온라인에 지원을 많이 하였는데 이는 온라인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커지고 있어서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배우고 창업을 하려는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 과정을 보시면 오프라인 트랙은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기반으로 한 제품, 서비스 판매에 중점을 두고 창업, 온라인 트랙은 오프라인 매장 운영보다 주력 비즈니스 활동 영역을 온라인 플랫폼, 이커머스형 제품 서비스 판매 등에 기반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교육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트랙 구분이 되어서인지 지원자들의 사업 계획서에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한 제품, 서비스 판매를 주려고 하는 목적과는 차이가 있고 경쟁률도 높아서 온라인 지원하신 분들이 어려워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집 공고 때 이런 내용을 잘 보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템의 성장 가능성과 준비도를 떠나 지원 사업을 중하고 있는 곳에 문의하여 자신의 아이템이 점포 체험이 가능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Q&A 3에도 나와 있듯이 올해는 온오프라인 트랙을 구분하여 선발하였기에 개개인의 창업 희망 아이템과 아이디어 등이 어느 교육 실습 프로그램에 적합한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한정된 인프라 속에서 많은 지원자가 몰리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기도 하고 해당 아이디어로는 교육 실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종 분야별 잘 파악하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지원 사업에 신청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공된 양식과 다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서류를 빼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트랙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실제 신청은 온라인 트랙으로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실수로 점수를 받지 못한다면 엄청 슬프게 되니 잘 신경 써 주세요. 사업 계획서에도 표시되어 있지만 분명 양식의 목차 변경 또는 삭제 불가되어 있고 유의사항의 제출 요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평가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였는데 의외로
많이 발생하여 안타까웠습니다. 지난번에 신사업 사업 공고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요. 영상 뒤에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을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꼭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작성해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신만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래 준비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기에 자세히 잘 작성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좋은 사업 계획서가 되기 위해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사 항목을 보고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 마지막으로 그 작성한 사업 계획서를 꼭 전문가의 조언이 없다고 하여도 누군가에게라도 사업 계획서를 보여줘서 짧은 시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대면 면접 관련하여 영상을 만들어 소개하였는데요. 올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대면 면접 시간은 짧기에 내가 왜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템에 따라 시제품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없다고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아이템이 왜 성공할 수 있는지를 최대한 설득력 있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영상을 통해 꿀팁을 듣고 계획서를 잘 작성할 수 있지만 결과물이 없는 계획서는 대면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비 창업자인데 다 할 수 없지 않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지 가능성이 적은지는 질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원금이 있어서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을 잘 준비하다가 지원 사업이 있어 도움을 받는다면 성공 창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6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공식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 개인 맞춤으로 PT 하는 것을 개인 역량에 맞게 코칭 및 멘토링 하지만 이를 영상에서 표현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급한 부분들을 잘 참고해도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몇 가지만 언급해 주어도 좋은 결과를 얻어 감사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역시 팁보다는 이미 예비 창업자들이 실제로 사업화를 위해 보여준 의지와 준비성이 다른 경쟁자보다 높았기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